개념원리 중등수학 1학년 1학기 여러가지 좌표평면과 그래프 결국 다시 얘기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함수의 한자적 정의를 읽었습니다. 상자 함자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리고 셈숫자라는 말을 쓴단다. 한자는 굳이 몰라도 돼요. 상자에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왕왕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주머니에다가 X를 대입하면 Y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한글로 함수란 표현을 잘 안 쓰고 국제기호 ISO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쓰는 기호 Y는 fx라는 표현을 쓴단다. 이런 표현이면 뭐가 있냐면 규칙성이 있어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필기하세요. 규칙성이 존재한단다. 그 녀석을 뭘로 표현한 거냐고? 그래프로 표현한 것을 뭐라 부른다? 함수란 표현을 씁니다. 물론 함수의 표현을 조금만 더 한다면 수능에 나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F 두 개 점점 찍고 캡틴 X 화살표 캡틴 Y 또는 캡틴 X 화살표 캡틴 Y 적고 요 위에다가 스몰 f를 적어요. 영어로 펑션. 다 같은 함수의 정의란다.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할 필요 없지만 내 제자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X 값이 하나 정해질 때 이 빨간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Y 값이 몇 개 정해진다고? 반드시 몇 개? 하나 정해지는 중등수학으로 해야 될까요? 순서상 뭐 X, Y의 모듬을 함수란 표현을 쓴다. 뭐라고? 함수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X 값이 하나 정해질 때 Y 값이 반드시 하나 정해지는 순서상의 모듬. 다른 말로 규칙성입니다. 아주 많은 규칙성이 있어요. 알았죠? 우선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 변수란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X 값을 뭐라 부른다? Y 값을 뭐라 부른다? 변하는 변수. 알았지? 변수예요. 반대말은 상수란 말이 있습니다. 일정한 수. 1, 2, 3 이런 딱 정해진 수. 이걸 상수란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 응답 전화를 한 건당 1,000원의 성금을 모금했댔어요. X건이라 했는데 만약 한 건이면 얼마의 모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0원. 두 건이면 2,000원. 세 건이면 그 녀석을 좌표 평면 위에 순서상으로 모아놓았다는 얘기예요. X 뭔지 알겠지? X는 이게 건당이다. 전화, 건당, 수나, 전화수. Y를 성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는 뭐야? 읽으라 한다면 1,1000을 읽으라 한다면 조금 더 한글로 읽으라 한다면 전화 한 건당 요금이 얼마? 성금이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두 건당 2,000원. 그렇지. 두 건이 전화가 오면 요금이 성금이 2,000원 모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설명 읽어보세요. 변수 알겠지? 보통은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 나중에는 고등학교 이제 조금 더 고학년 되면 X축, Y축, Z축의 3차 공간도 씁니다. 실제로 이거 하려고 수학하는 거거든. 3차 공간. 물론 4차 공간도 있지만 그건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수학이기 때문에 요 위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부피를 해설하고 미분 적분하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면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수학이 재밌는 거예요. 쉬우면 산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는 자동차가 출발한 지 X분 후에 속력을 Ykm라고 했어요. 시속 Ym를 수학으로 내 제자들은 Ym per hour라는 표현을 써요.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라고? Ym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단언컨대 올해 수능에 몇 개월 후에 있는 2023년 수능에 100% 놉니다. 100%
풀어놓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를 뭐라 뒀냐면 시간이라 뒀어요. x는 뭐라고? 시간이 증가할 때 y를 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파란색 영역 한번 보세요. 이 파란색 영역은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속력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속력이 증가하는 구간이 파란색 영역이에요. 그러면 빨간색 영역 한번 보세요. 이 빨간색 영역은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력은 어때요?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이 초록색 영역은 어떻게 돼?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력은 줄어들어서 결국 요즘에서 멈춘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한글로 읽을 수 있겠니?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랑 연습 많이 하자. 다시 얘기합니다. 물론 수능 문제는 훨씬 어렵지만 풀리면 재밌습니다. 내 말 잘 명심해라.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노력을 겁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한 문제 한번 쌤 풀어볼게요. 다음은 간단합니다. 이거 이동 시간 x분이라고 했어요. 가로축이 무슨 축? x 시간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y라고 했어요. 이 세로축이 집에서부터 거리예요. 그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읽어볼게요. 이건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읽으세요. 이 점점점이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보라색 점들은 커지죠. 그 말은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 니은, 티끌, 리을 중에 찾아볼게요. 그러면 기억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생각을 좀 해볼까요, 대자들? 어디가 좋을까? 니은 어때요? 준이란 아이는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갔다 하면 어때요? 기억 상황 아닐까요? 맞아요. 이건 기억 상황, 니은 상황이에요. 니은, 준이의 상황이에요. 알았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니은 안 볼게요. 얘는 어때?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리는 멀어지는데, 어떤 순간에서, 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그 말은 집에 다시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겠니? 그럼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일까? 리을 해볼까요? 그렇지. 소윤이는 집에서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본 후에 일정한 속력으로 다시 집에 오면 어때요? 맞나요? 이 녀석은 틀렸어요. 이 녀석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봤다면 속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속력 변화가 없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리을이다. 맞아요. 자, 선생님 볼 때는 디귿에 한번 보세요. 수영이는 학교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서점에 들른 후 집에 왔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 아이니는 집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공원에 산책을 다녀왔다. 기억 같은데. 그렇지. 여기에 있는 2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기억. 그렇지. 얘가 기억이죠. 합리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아이니란 애는 집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공원에 산책을 왔으니까 어때요? 일정하게 되지? 자, 그럼 3번 상황은 뭘까요? 3번 상황은 그렇지. 디귿이 적당하지. 알았죠? 수영이는 학교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서점에 들렀다니까 이 부분이 서점에 들러서 속력의 변화가 없는 거지. 집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건. 이거는 이 부분은 서점에서 들러서 책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오는 상황이니까 어때? 집에 가까워지지. 얘가 디귿이네. 멋지지 않나요? 이거 전부 다 나중에는 수식으로 함수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2, 3년만 더 배우면 고등학교 올라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2번 페이지, 2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기영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집에 출발해서 백화점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가로축은 무슨 축이에요? 걸린 시간. 그자 시간축이에요. 세로축은 뭐예요? 시속. 그렇지, 속력축, 시속축이에요. 다시 단위는 y 킬로미터 per hour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1번 바로 풀어볼게요. 아니, 자동차가 빨리 달렸을 때, 가장 빨리 달렸을 때 속력은 어디예요? 가장 빨리 달린 거, 첫 번째 가장 여기는 3분부터. 3분이 아니 3분 맞죠? 3분부터 어디까지? 5분 사이면 시속 70km로 달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속력을 물었어요. 단위만 적으세요. 70km per hour라는 표현을 쓰세요. 간단하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동차의 속력이 두 번째로 감소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감소하는 구간은 5분부터 7분까지 딱 감소했잖아요. 네. 맞죠? 이 초록색 영역까지는 감소했지. 첫 번째 구역. 두 번째는요. 10분부터 12분까지 감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작할 때,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물었어요. 감소하는 딱 순간이 몇 분 후? 10분 후. 딱 10분 되는 순간부터는 두 번째로 속력이 감소하는. 10분에서 12분 쓰면 안 돼요. 문제를 잘 보세요. 집에서 출발한 지 딱 정확히 몇 분 후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백화점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는 몇 분 동안 정지해 있는가 물었어요. 좀 전에 했지, 그지? 여기 어때? 3분부터 5분 사이에 정지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 다시 여기에 9분부터 10분까지도 정지했잖아요. 어? 근데 봐봐. 그런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백화점에 도착할 때까지니까 그렇지. 백화점에 도착할 때까지 자동차는 몇 분 동안 정지해 있는지 물었거든. 2분? 2분? 잘 생각해 보세요. 2분일까? 4분일까? 3분 같은 정지했다는 건 속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영. 0이지. 얘는 속력이 70이고 얘는 속력이 50이잖아. 정지했다는 구간을 세 빨간색 하면 7분부터 8분까지 1분 동안 정지한 거예요. 아, 속력이 0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속력이 0일 때 정지하는 거잖아요. 네. 4번 마지막이에요. 집에서 출발해서 백화점에 도착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은 몇 분? 12. 굿잡. 총 걸린 시간은 12분. 아셨죠? 딱 12분 딱 멈출 때 딱 멈추잖아요. 네. 그죠? 이 말인 거예요. 네, 이번 것도 좀 많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